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아직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렇죠. 이유를 알아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차트 같은 경우에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승 안에 담긴 것을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결론적으로 이 상승은 모든 게 의도된 실제로 불장의 스타트라고 할 수 없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도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더 오르더라도 저는 이 상승이 상승장의 초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가장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오히려 하락을 하는 추세인데 비트코인만 정말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100% 커플링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다른 자산과 함께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 불장 21년도 불장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대규모로 풀리면서 주식도 오르고 그리고 집값도 올랐고 그리고 모든 경제 시장이 함께 훈풍이 들었습니다. 이때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죠.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체적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몰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만 정말 독자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도대체 왜 비트코인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에 대한 그 안에 담긴 조작된 움직임이라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이번 상승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아시는 것처럼 바이백 선언을 했습니다. 장기 국채를 더 매입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후에 백악관에 코인 관련 CEO들을 모두 호출을 하는 일이 생겼었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릴 겁니다. 실제로 가격이 상승했을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단기간적으로 거래소에서 매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료들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미국 정부 그리고 이 트럼프가 지금 모든 것들을 조작을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이 바이백 선언 이후에 백악관 코인 관련 CEO들 모두 호출했던 이유, 이것도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이제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가격 급등을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오를 이유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바이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백이라는 것은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미국 10년 채권물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그리고 마찬가지 30년 채권물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국채의 가격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즉, 결국은 미국 경제 전체의 장기 돈값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이자 부담이 되고 금리 상승, 자금 조달 비용 상승되고 여러모로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안 좋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을 트럼프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는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백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바이백, 장기채 매입을 2배나 늘린다라고 했는데 이 돈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돈을 찍어낸다라고 해도 반대쪽 민주당에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죠.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지지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풀어서 빨리 이 바이백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장기 국채 금리 너무 높아지니까 또 여기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나와서 해결을 하고 싶어. 바이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돈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단기채를 더 발행을 해서 그것으로 현금을 조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기채는 10년물 그리고 30년물 채권인데 여기에서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이거를 사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현금 조달이 되겠죠. 그 이후에 그 돈으로 기존 장기채 바이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단기채를 사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미국의 국채를 중국과 일본 계속해서 축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이거를 빨리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바이백을 해야 되는데 단기채를 발행만 했을 뿐 사람들이 사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나라들이 사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크게 채권을 많이 사들였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을 해봤자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코인 시장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쉽게 말하면 USDT나 뭐 USDC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바로 눈에 띄는 겁니다. 실제로 USDT를 발행하는 테더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미국 국채를 매입한 순위가 7위에 해당합니다. 7위. 웬만한 나라들보다 미국의 기업 하나가 나라들보다 더 미국 국채를 매입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더 국채 보유량이 1200달러를 돌파를 하다가 결국은 141억 빌리언, 약 141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지금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나라별로 봤을 때 세계 17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일반 기업 하나가 나라들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 지금 134 빌리언이죠. 한국보다도 미국의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왜 자꾸 클래리티 법안, 지니어스 법안을 계속해서 빨리 해라 밀고 있는지, 클래리티 법안, 지니어스 법안, 결국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가 됐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코인 규제를 해서 빨리 돈이 모이게 만드냐, 비트코인 옹호한다? 이 트럼프가 코인을 사랑해서 코인 시장을 좋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두 다 본인을 위한 거죠. 본인의 정치를 위한 겁니다. 이 사람은 코인이 오른다라고 해서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하죠. 이 코인의 친화적인 사람이다. 이 코인을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게 바로 이거예요. 엄격한 1:1 준비금 매칭.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 회사들이 너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면 준비금을 1:1로 가지고 있어라. 핑계는 그거죠. 옛날처럼 루나 사태처럼 FTX 사태처럼 현금 유동성 없이 그냥 막 찍어내지 마라 라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준비금을 그냥 현금이 아닌 미국 단기 국채를 보유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너희가 1:1로 자산을 매칭했다라는 걸로 쳐줄게 라고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단기 국채를 더 발행을 해서 그걸 현금으로 사줄 사람이 필요하는데, 근데 지니어스 법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 달러만이 아니라 미국 단기 국채도 인정을 해준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테더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1:1로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서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사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 보유량이 전 세계 17위에 지금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즉 트럼프는 이 미국 국채 단기 발행,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서 내가 쓰고 싶은데 이 미국에서 필요한 경비들이나 있을 거야,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근데 이러면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누가 사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니어스 법안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내 단기 국채를 사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테더라는 곳,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얘들도 마음대로 막 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가 없으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필요가 없죠. 모든 거는 뭐죠? 수요와 공급. 그냥 마음대로 스테이블 코인 다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연동이 돼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찍어낸다라고 하면 이게 디패깅이 돼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달러의 가치를 딱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많이 해야지만 공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또 1:1로 맞추기 위해서 미국 단기 국채를 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수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코인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까지만 해도 코인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에 머물면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쵸? 보시면 맥스가 여기에서 위아래 했을 때 12%였지 여기에서 거의 약 한 달 넘게 10% 넘지를 못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거래량이 계속 감소가 되고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한 번에 위아래로 이렇게 유동성을 만들어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역대급 청산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람들은 만약에 다시 또 코인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현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여기 EU 백악관의 코인 관련 CEO들을 모두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그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갑자기 거래소들에서 구매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요점은 결국은 이번 이 상승은 이 트럼프가 이 정치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백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 바이백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 국채 발행을 해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 현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사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띈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고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죠. 얘들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필요하다.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지니어스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 있던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결국은 이 1대1 준비금을 위해서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매입을 하면은 결국은 이 바이백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용을 당하고 결국 이 상승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러면 이때 와서 움직이느냐? 바로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중간 선거에 관해서는 저는 이번 5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 전까지는 하락을 많이 했었고 당일 기준 부근은 폭락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중간 선거 전까지 하락을 계속 하다가 이런 식으로 당일날 폭락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부분을 이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와중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기의 지지율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처럼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거나 이런 훈풍이 부는 이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비트코인만 독자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이 상승은 의미가 크게 없는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이 정도의 상승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의 과거처럼 상승장의 초입이 될 수 있는 이 상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 그냥 뇌피셜이니 너의 희망이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은 조작이 된 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다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저번에도 우리가 불장이 처음 왔을 때는 이유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전체적인 자산의 흐름이 따라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봤을 때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시점도 바이백 선언 그리고 그 이후에 숏스퀴즈와 가격 급등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상승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일단 뭐 단기 매매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 들어갔고 여기까지 열면서 꾸준히 이 방향 안에서 매수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